안녕하세요. 5분 국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어말 어미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말 어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말 어미의 첫 번째는 문장을 끝내는, 즉 종결시키는 어미가 있습니다. 이를 종결 어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끝나고 싶으면 뒤에 다를 붙이게 돼서 문장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결 어미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문장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라는 단어를 다양한 문장 유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평서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먹다, 의문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먹니, 명령으로 하고 싶으면 먹어라, 청유형 하고 싶으면 먹자, 감탄을 하고 싶으면 먹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종결 어미는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 높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엄마는 자식에게 나 밥 먹어 라고 낮추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댓말을 하는 자식이라면 엄마에게 저 밥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종결 어미로 듣는 상대를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이 높임을 상대 높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 높임은 종류가 꽤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다루지 않고 밑에 설명란에 정리가 잘 된 사이트를 링크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어말 어미를 정리해 봤는데요. 자, 용언의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했습니다. 이 어미는 위치에 따라서 선어말 어미, 맨 마지막에 오는 어말 어미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것은 문장을 끝내는 기능을 하는 종결 어미였습니다. 이 종결 어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 형식을 결정할 수 있어서 평서, 의문, 감탄, 명령, 청유문을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존댓말은 먹습니다. 반말은 먹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어말 어미의 종류는 전성 어미인데요. 한번 예시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밥을 먹다가 어려워. 그가 달렸다. 이 확실해. 자, 위 문장을 보면은 뭔가 어색합니다. 왜냐면 괄호 친 부분에 명사 같은 단어가 나와야 하는데 문장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자연스럽게 바꾸어 보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밥을 먹기가 어려워. 그가 달렸음이 확실해. 이렇게 음과 기를 이용해서 먹다와 달렸다를 명사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어의 성질을 바꾸어주는 어미를 전성 어미라고 합니다. 자, 위에서는 먹다와 달리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를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성 어미에 대한 오해인데요. 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명사형 전성 어미, 기와 음을 사용하면은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로 바뀐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미가 붙는다고 해서 품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밥을 먹기에 이 먹기는 명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달렸음도 명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사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배트맨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브루스 웨인이 이 배트맨 수트를 입는다고 브루스의 웨인의 DNA가 이 박제가 되는 건 아니죠. 얘는 한마디로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는 애고 얘는 이제 다른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이나 기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동사의 성질이 명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성어미가 붙었을 때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어를 붙여주면 제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가 먹기를 수식해주고 있죠. 잽싸게가 달렸음을 수식해줍니다. 이 빠르게랑 잽싸게는 다 부사어로서 부사어는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얘가 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전성어미입니다. 어제 먹다 빵이 맛있었다. 지금 먹다 빵이 맛있다. 내일 먹다 빵이 맛있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이 어색합니다. 먹다라는 동사를 뒤에 오는 명사인 빵을 꾸며주도록 해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 동사 먹다를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인 관형사처럼 보이게 해야 합니다. 어제 먹던, 어제 먹은 빵. 이렇게 던과 을을 이용하고 지금 먹는 빵, 는을 이용하기도 하며 을, 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던, 은, 는, 을 같은 어미를 용언을 관형사처럼 만들어준다고 해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던, 은, 는, 을은 시제에 따라서 선택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전성 어미도 용언을 관형사처럼 보이게 만들 뿐이지 품사 자체를 관형사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먹던, 먹은, 먹는, 먹을 생긴 거는 관형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성 어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문을 보면 어색합니다. 꽃이 아름답다 피었다. 소리도 없다 비가 내린다. 날이 새다 공부를 했다.
자, 모두 다 어색한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문장이 뒤에 오는 피었다, 그리고 소리도 없다가 내린다, 새다가 공부를 했다를 꾸며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사를 꾸며주려면 부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사형 전성 어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문장을 바꾸면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소리도 없이 비가 내린다, 날이 새도록 공부를 했다. 자, 이런 식으로 개이도록이라는 어미를 붙여야 됩니다. 이 어미들을 부사처럼 용언을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부사형 전성 어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었다고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름답게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 부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용사입니다. 없이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볼 때는 부사처럼 보이지만 형용사이고요. 자, 새도록도 겉으로 볼 때 부사처럼 보이지만 동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전성 어미를 보면은 이 전성 어미는 어말 어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성 어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명사형, 기, 관형사형, 던, 는, 를 이렇게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시제에 따라서 선택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형은 이, 도록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성 어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성 어미가 붙는다고 해서 그 단어의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어말 어미 중 마지막은 연결 어미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 연결 어미로서 두 문장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다, 비가 오다, 땅이 좋지 않다, 밥을 먹었다, 배가 고프다. 이 문장을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비가 와서 땅이 좋지 않다, 밥을 먹었지만 배가 고프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고, 아서, 지만을 여러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어미인 연결 어미라고 합니다. 자, 연결 어미에는 크게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다루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전성 어미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예시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등적 연결 어미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사건이 서로 상관이 없을 때라든지 시간 순으로 연결될 때 대등적 연결 어미를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가 있습니다. 종속적 연결 어미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종속적 연결 어미를 쓰는데 대표적으로 니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보조적 연결 어미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용언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연결 어미로서 보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미를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다 배우게 되는데요. 선어말 어미에는 기능이 시제 기능, 주체 높임 기능이 있고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전성 어미, 연결 어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요거랑 요거 두 개는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세요. 어감과 어미는 중요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한 번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진짜 잘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